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강조해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흐름이 아닌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폭락 속에서 수급체에 상당 부분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빅히트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 실적 모멘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실적 장세에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면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인들이 되겠죠. 7분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군 이래 한국 사람이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단기적으로 25만원 부근에서 22만원 초반까지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상당히 두려운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한 20% 정도 손해를 봤으니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 위대한 승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그림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우리나라가 엔터테인먼트,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가 이제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이런 세 종목을 들 수가 있을 텐데, SM도 그렇고 YG 엔터테인먼트, JYP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점이 2000년대 이제 후반 때, 2009년, 10년서부터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연봉이 아니라 월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월봉이 아니라 연봉이나 연봉. 양봉이 이제 4개까지 나왔죠. 주가가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전환되게 되면 한 3년 정도 오르는 게 일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해 같은 경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하락세가 둔화되는 양봉이라 보시면 201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한 3년까지 오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저점 대비 최고점을 생각해 보니까 최저점이 770원에서 71,6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거의 수익률을 따지면은 거의 한 10,000% 정도가 됩니다. 10,000%. 10,000% 만약에 최저점에서 내가 한 1,000만원 정도 샀다면 3년 만에 1,000만원이 10억이 됐겠죠. 만약에 1억어치 샀다면 1억이 100억이 됐던 거죠. 그런 이제 그냥 상당 부분 이제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여하튼 간에 이제 SM이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면 올랐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랐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SM이 이제 주가가 201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때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 먼저 동방신기가 활발하게 먼저 활동을 할 때였고, 이어서 소녀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엑소죠, 엑소. 그래서 유명 아티스트 3명이 동시에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실적이 최고치를 이제 경신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가 SM이 한 2010년 정도 초반 정도로 본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이 강조해 드리는데요. 모든 인간은 소멸되죠. 죽죠.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소멸되는 것처럼 모든 기업도 망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제 100년 기업도 있고 그 이상의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태어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또 소멸되는 기업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있을 거예요.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JYP의 절정기는 이제 2010년서부터 한 3년간이었다면,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어떤 최고의 절정기를 만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회원분들께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 할 때는 저희가 내년까지 보자는 말씀드리는데요. 잠시 후에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아직까지 사실 공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실 직접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직접 매출이 이제 대체적으로 공연이죠. 공연과 이제 앨범 판매가 이제 직접 매출이 되겠는데, 지금 직접 판매 출구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빠르면 연말 정도면 가능할 것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 수입이 이제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연은 사실 확장성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또 이슈화가 되죠. 많은 또 매체를 타기 때문에 간접 매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단기를 보지 마시고 좀 우리 세련되고, 제가 이제 평화로운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싶거든요. 평화롭게 주식 투자를 한다면 S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 종목이기도 하고 또 투자 타임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2월 24일 이베스트 증권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이제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아무래도 좀 섬세하신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는 여자분인데요. 예전에도 이베스트 증권 보고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더라고요. 타이틀이, 제목이 외형과 그리고 이익성장 100% 가능한 엔터 비즈니스.
아주 그 워딩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 4분기 매출이 이제 그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하여튼 그 영업이익 모두,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100% 이상. 여러분들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0% 이상 나오는 기업이 사실 진짜 그 손에 꼽을만 하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주가가 좀 조금 빠졌다고, 단기로 좀 하락했다고 뭐 징징거리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좀 뭐랄까 뭐좀 담대하게 이렇게 좀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이 일을 한 30년 진행하다 보니까는요, 그런 점이 있어요. 똑같은 주도주를 샀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조금 이익 보고 그냥 홀랑 또 파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대적 주도주, 급등주를 잡고 끝까지 물고 들어서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 저희가 10만원 초반대 2019년도 4월에 정확히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했는데, 중간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400%가 더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투자금이 꽤 되는데, 그 카카오가 전체 투자 금액의 5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을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똑같은 빅히트를 사더라도 사는 사람들, 투자자들의 어떤 그 자세, 우리가 태도, 에티튜드라고 그러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문자가 궁금한 점 있고 그러는데, 그 성실한 문자는 나름대로 이제 답변해 드리려고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는데, 저희 회원이 아닌 거죠.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문자를 전해 보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죠, 문자에다가.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예, 저더러 책임을 지려는 거예요. 책임을.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 투자 의견이 이제 매수고 목표 주가는 35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그 뭐 아티스트 앨범 판매, 이거는 이제 직접 매출이 되겠죠. 그다음 위버스를 통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매출, 이런 거는 이제 그 간접 매출이 되겠는데, 간접 매출 규모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여하튼간에 그 간접 매출 부분이 2021년도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직접 매출 중에서 공연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외 주류 아티스트 입점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위버스죠. 위버스를 통한 IP 매출은 확대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2021년도 간접 매출은 전체 매출 가운데 54.8%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요, 이익의 질이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아티스트, 유명 아티스트들이 한번 히트를 치게 되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그들이 또 이제 사실 그 뭐 어떤 생물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활동이 좀 뜸해지면 매출이 많이 또 줄고 하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이익의 질이. 그래서 저는 빅히트를 볼 때 뭐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위버스라는 또 플랫폼으로 우리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그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처음 그 타이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단군 이래 한국 사람 중에서 전 세계에서 이다지도 인기가 많았던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뭐 나이로 따지면 이제 한참 전부터 제 자식뻘들 되는데, 뭐 존중이 아니라 거의 뭐 존경스러울 정도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인들의 저력도 우리가 충분히 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월 24일 날 보고서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이요. 2019년도 영업이익 987억에서 작년 예상, 아직까지 이제 그 온기치가 안 나왔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1000억대 초반 정도에서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0억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 예상 영업이 21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2022년도는 이제 3400억 정도인데, 저는 위버스 매출이 점차적으로 직접 매출보다 더 많아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빅히트의 어떤 그 절대적 핵심 가치.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종목을 추천하거나 발굴할 때 나름대로 현대투자연구소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대적 흐름과 일치하는가. 그 이제 거시적 맥락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시장 흐름과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이 일치하는 가운데 시장 흐름도 맞아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주도주가 탄생이 된다고 보고, 두 번째 투자 원칙이 핵심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다른 경쟁기업들, 경쟁업체들이 범접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뭐 기술 진입이라든가 이런 그 핵심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빅히트는 분명히 핵심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국내용이 아니죠. 국내용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용으로 봐요. 글로벌 말 그대로 넘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빅히트의 이제 MD 라이센싱 부분 간접 매출 비중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그림이고, 오른쪽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 매출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년 2018년도 이후서부터 어떤 그 추이를 한번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직접 매출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매출이 거의 뭐 95% 이상을 차지했는데 작년 보니까 이제 플랫폼 매출이 증가를 하죠. 플랫폼 매출이 대략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10%를 약간 넘게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 매출에서 플랫폼 매출이죠. 플랫폼 매출이 뭐 20% 넘게 차지하고 있고 2021년도는 이제 50%가 이제 넘어간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오히려 직접 매출보다는 플랫폼 매출, 간접 매출이 더 증가한다고 보는 거고. 자, 하여튼 그 2018년서부터 이제 그 매출 구조, 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보시면 이제 그 역시 MD 라이센싱, 뭐 콘텐츠 이런 쪽이 이제 비중이 점차적으로 급증하는 그런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들의 어떤 이익의 질의 어떤 제한적인 이익의 질에서 위버스를 통한 간접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굉장히 튼튼해진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펀드 매니저들 있죠. 펀드 매니저들 보면은 이익의 질이 안 좋은 것들은 사실 좀 많이 안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들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들어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이제 빅히트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죠. 장기 투자를. 자, 뭐 간략하게 매출액 기준으로 한번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2020년 작년 매출이 이제 7,963억이었는데 앨범이 3,200억. 거기에 이제 공연이 이제 소폭 있었죠. 하여튼 그 앨범이 3,200억이고 MD 라이센싱 콘텐츠 부분이 앨범 매출을 넘어섰어요. 앨범과 공연 매출을 넘어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한번 음반 판매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1,491만 장을 판매를 했는데요. BTS가 방탄소년단이 997만 장. 그다음에 TXT죠.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TXT가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또 준비된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만 장, 여자친구가 24만 장, 세븐틴 그룹이 또 313만 장이고, 뉴이스트가 이제 40만 장인데, 보면은 세븐틴하고 뉴이스트는 플레디스라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빅히트에서 인수한 겁니다.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그 소스 뮤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스 뮤직에서 또 인수를 했다고 하고, TXT죠.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같은 경우는 빅히트 자체의 어떤 그 아티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증가율도 한번 볼까. BTS 같은 경우 이제 음반 판매 증가율이 이제 2020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그러니까 이제 TXT 그룹이 170%예요. 그러니까 차세대 방탄소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XT,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일본 정규 앨범으로 오리콘에서 이제 빌보드 메인 차트로 진입했다는 보고서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리콘에서 7일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에서 예전에 그 7일 동안 1위를 차지했고, 요번에 이제 그 일본 정규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진입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BTS를 우리가 평가할 때 그 특정 아티스트의 매출이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 사실 그 위에 잠깐 내용 봤었죠. 그 아티스트들이 어찌 보면 삼성전자를 보면은 이제 막 반도체도 디램하고 뭐 비메모리 그리고 스마트폰 뭐 기타 이제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제품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탄소년단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뭐 이게 비즈니스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뉴스원 뉴스에서 2월 25일자 기사입니다. 하여튼 그 TXT가 일본 정규 앨범으로 오리콘에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했다는 그런 기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은 지금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좀 깁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제목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오늘 공시 내용이 나왔던 얘기예요. 글로벌 유일 팬 플랫폼 도약, 위버스 그리고 브이라이브 시너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케이팝 팬덤의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죠. 가상세계 생태계 구축에 성공했다는데 작년에 사실 온라인 공연을 했는데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게 뭐 사실 그 가상공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공간도 어떤 그 메타버스도 많이 활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블들을 인수하면서 국내 경쟁사와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엔터 시장의 온라인 1위 업체로 이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빅 뉴스 중에 하나가 지난 그 18일날 유니버설 뮤직그룹하고 또 플랫폼 협업을 발표했다고 그러죠. 이 내용도 빅히트가 크게 점프할 수 있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다음 장이죠. 위버스 글로벌 유일 팬 플랫폼 도약, 빅데이터 기업 가치 부각. 그렇죠. 위버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위버스를 또, 빅히트를 빅데이터 기업으로 또 재해석해 볼 필요도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 기준 위버스 가입자가 1920명으로 플랫폼 내 결제 금액만 3,282억 원에 달한다고요. 1920만 명입니다. 이게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월 이용자 3천만 명 V라이브, 그 네이버의 V라이브, 위버스와 시너지 효과 기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좀 많이 말씀드렸죠.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 강화를 해서 위버스와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네이버로부터 다운로드 1억 건, 월간 이용자 수 3천만 건 이상의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 V라이브 사업부를 양수해서 통합을 추진 중이다. 제가 이 재미있는 내용이랬죠.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 V라이브에 그 BTS를 갖다가 입점을 시키고 싶은데 이게 사이즈가 틀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나온 것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그 AR이라든가 AI, 인공지능이죠. AR, 그 MR 등 콘서트에 이런 거 아까 그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도, 활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 결국은 어찌 보면 위버스 같은 건 4차 산업혁명의 뭐라고 할까요? 정수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이제 그 25만원대 고점에서 지금 며칠째인가요? 지금 이제 하루 정도를 빼놓고는 5일째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죠. 오늘도 한 2%대까지 빠졌었는데, 이 주가가 하락할 때 보면 거래량이 이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수급의 어떤 그 왜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 보면 이제 그 개인들이 대치로 팔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는데 24만원 위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개인이 사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파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단기적인 수급이 좀 왜곡이 됐다 보는데 이런 것들은 강론입니다. 강론.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그 본질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편안하게, 평화롭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 자세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올랐다고 헤헤거리고 좋고, 좀 빠졌다고 또 우울해 있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일희일비라고 그러죠. 이런 자세는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저는 모르죠. 누군지. 회원이면은 제가 당연히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비회원이에요. 제 유튜브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와갖고, 안 좋은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그런데 연세가 한 분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너무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제가 보기엔 5살, 6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좀 안 그랬으면 합니다. 그런 분들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게 되면 병이 생겨요, 병이. 여러분들 이게 멘탈 싸움이거든요. 심리 싸움이거든요. 자, 저희,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여하튼 이제 가입 기관과 금액이 있고요. 정보 제공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자, 그리고 빅히트도 그렇고, 카카오, 현대차 이런 것들 공감하시면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시는 것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좀 잘 아는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